이번 시간에는 인묘와 통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묘와 통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인묘와 통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감명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픔을 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인묘와 통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평진전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임묘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입고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묘와 고를 그냥 같은 의미로 이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를 묘는 뭐고 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묘지의 뜻과 고지의 뜻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술충미가 다 묘지나 고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술충미는 묘지나 고지가 될 수 있는데 묘지의 의미와 고지의 의미가 다르다 해야지 여기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막 부여를 하는데 좀 그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평진전에서도 그냥 이렇게 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묘지와 고지가 다른 것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묘지라고 해도 되고 고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평진전에는 그냥 묘고형 충지설 그렇게 해서 묘고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묘지의 의미가 될 때는 다르고 고지의 의미가 될 때는 또 다른 뜻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인묘, 이렇게 보통 시중에서 많이 인묘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묘라고 저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묘했다 해도 되고, 그냥 고지, 또 입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이런 거에, 용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을 때 그 진술충미에 입고했다, 뭐, 임묘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진술충미가 있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임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명리 선생님들이 임묘와 통근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고, 천간에 거기에 지장간에서 투간했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임묘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임묘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했을 때 임묘하면은 그 해당되는 육친이 죽는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임묘했다. 그러니까 뭐 부성이 임묘했다.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 부성이 임묘했다. 그러면 뭐요? 그 과부된다는 거죠. 과부. 과부된다 또는 뭐 남편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고 남자 사주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재성이 입고했다 재성이 임묘했다 그러면 뭐 처가 죽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육친 중에서 큰 것이 여자는 남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임묘돼 있다. 그러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서 과부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입고돼 있다. 또는 임묘돼 있다. 그러면 처가 일찍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런 해석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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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입고와 임묘 이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고가 됐든 임묘가 됐든 어쨌든 묘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일찍 죽거나 육신이 빨리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한 가지 사주 하나를 예를 들어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러한 구조의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술월의 경금인데 여기에 이제 술토 속에 지장간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
정, 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무토 여기 무토가 딱 떴어요. 그래서 무토와 정화와 병화 세 개가 모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격국으로는 인수격이죠. 인수 그러니까 편인격이에요. 편인격. 그러니까 인수 이런 경우는 이제 인수 겸 이 정관과 편관이 다 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 겸 뭐 관살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인수 겸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인수 겸 관격이다. 인수 겸 관격이나 인수 겸 관살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인수 겸 관살격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사주를 보면은 천간에 이렇게 병이나 정이 이렇게 관살이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자 사주잖아요. 양간 양간이니까 여기가 지금 경신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지금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여자 사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여자 사주인데 천간에 관살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 있는데 이 문제는 정화와 병화가 관살이 정관과 편관인데 이것이 술토 속에 이렇게 통근돼 있어요. 술토 속에 이렇게 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묘됐다고 하죠. 이 병화는 삼합으로 치면은 삼합이 어떻게 됩니까? 술 여기에서 삼합을 하죠. 그러니까 병화는 생지와 왕지와 묘지랄 때 묘지가 술토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술토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병화가 술토에 이렇게 통근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관성이 임묘했다. 이 정화도 여기 신정무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병정관살이 술토 속에 임묘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 사주니까 관성이 임묘돼 있는 거예요. 관성이 임묘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일반 시중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하면은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서 과부된다.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성이 인묘되어 있는 사주들을 지금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관성이 인묘했다고 해서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고 재성이 인묘됐다고 해서 절대로 상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관성이 임묘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수와 이 관살이 모두 다 용신이란 말이에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용신으로서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겸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오히려 귀한 격국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천한 그런 비천한 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용신으로서 유정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수와 이 관살이 모두 유정한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겸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귀한 격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일간 경금이 술토에만 통근을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수의 덕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죠. 또 관살도 이렇게 인수를 합해서 병정이 투간해서 관살이 인수를 돕고 인수가 일간을 돕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격국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관살이 이제 최적의 위치로 배치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이 관살이 둘이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그거는 그렇지라도 그것이 남편이 일찍 죽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살이 많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다소 안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직업적인 변화. 직업적인 변화나 변천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고 특히 여기에서 평관과 정관이 서로 격리돼 있어요. 멀리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변화가 있어도 긴 시차를 두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가지고 있던 직업과 말기에 가지고 있던 직업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직업을 한 직업에 몰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인수를 쓰면서 이 관사를 모두 용신으로 쓰고 있다면 인수도 용신이고 지금 관살도 용신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직업적으로는 이제 이동이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어도 해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인수와 관살이 모두 용신이에요. 용신이기 때문에 겸하는 겸격 용신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관살 혼잡의 현상이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일간도 약하고 인수도 매우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두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은 관살이 천간에 투출해서 술토 속에 이렇게 다 입고됐다, 임묘됐다, 관성이 임묘됐구나. 그래서 이게 여자 사주니까 너는 과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남편이 일찍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죽고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임묘나 입고를 함부로 너무 쉽게 육친의 생사로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명리가로서 정말로 무식한 얘기들이고 한심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임묘, 입고 또는 묘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사주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구조의 사주는 남편이 일찍 죽고 뭐 장수하고 일찍 그 남편의 생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다만 직업적인 변천이나 변화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 직업적인 변화를 해도 크게 해롭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인수격이기 때문에 인수격이면서 관과 살이 모두 다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도 용신이지만 이제 주된 용신이죠. 주 용신이지만은 병과 정도 다 용신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매우 유정한 용신 간의 관계가 매우 유정하기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주 구조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귀격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한 격국으로 결국은 귀결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직업적인 변천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분주한 일들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관성이 임묘했지만은 관성이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사는 것과 이 사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임묘와 입고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보통 임묘, 입고 다 같은 뜻이에요. 뭐 임묘라고 해도 되고 입고라고 해도 되고 묘고 이렇게 묘고 자평진전에서는 묘고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통근을 했다 이런 의미를 주로 갖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뜻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해당되는 육친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육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잘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육친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는 거 관성이 임묘했다고 해서 남편이 일찍 죽는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처성이 임묘했다고 해가지고 뭐 부인이 일찍 죽는다 이런 것과도 전혀 관계없다.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고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각각의 일주나 이런 사주 구조로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런 구조는 이게 워런 버핏 사주인데 이거 예를 들면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 임수가 임술 일주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잖아요. 재고. 재고 귀인을 그러니까 재고는 또 왜 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관고는 귀인이 안 되고 왜 재고는 귀인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귀인이면 그러면 그 처가 항상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재고는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일주 자체는 재고니까 재성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재성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병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술토에서 이렇게 투간하는 겁니다. 천간으로 술토에서 투간했는 거지 임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은 이 병화나 정화가 시중에서는 이렇게 술토에 입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술토 속에 있는 병이나 정이 천간으로 투출한 겁니다. 투간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술토 속에 있는 병화와 신금이 투출한 거예요. 투출했는 거지 병화 신금이 여기 입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가 월지나 또는 지지에서 그러니까 지지에서 이렇게 투출한 겁니다. 투출했는 거 이것들이 입고했는 것이 아닙니다. 을목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이면 미토에서 투출한 것이죠. 투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을목이 미토에 입고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고와 통근에 그 보통 입고와 사람들이 임묘했는 것과 통근했는 것을 헷갈려 가지고 그걸 구분을 못 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지와 천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다 뭡니까? 술토 속에 있는 병정이 투출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투출 또는 투간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병이나 정이 술토 속에 입고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일반 시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입고했다는 식으로 개념을 가져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자 임수는 진토에서 투출했는 건데 그걸 반대로 해석해 가지고 임수가 진토에 입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시중에 많은 명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를 보면 임수가 진토에 입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토를 충해야 된다. 술이 와서 진토를 충해 가지고 이 술 속에 진토에 입고되어 있는 이거를 충해물로서 임수가 투출하게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수가 진토에 입고대가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술 충해야만이 길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 한번 보십시오. 그 진술 충할 때 좋은가? 이 진술이 충하면은 상관이 동하게 돼요. 토가 동해서. 그러면 임수 이 정관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모두 이렇게 투출한 거예요. 지지에서 투출했는 것들이고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입고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라는 것들은 근원적으로 인묘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인묘는 성립되지 않고 이 지지에 있는 진술충매에서 천간으로 다 투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이 지지에 이런 식으로 통근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통근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 입묘했다 하는 그런 용어는 쓰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했다 또는 입묘했다 해가지고 묘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면은 천간 글자가 이렇게 통근해 있구나 이렇게 통근해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현상이 되냐 해당되는 육친을 고지니까 그러니까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유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잘 잡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60갑자 중에서 묘고에 해당되는 일주를 다 이렇게 발췌를 해보면은 이렇게 총 20개예요. 20개, 20개. 20개의 일주가 지지의 진술 충리를 가지고 있는 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묘고에 관련되는 일주가 되죠. 묘고에 관련되는 일주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관고 일주예요. 관성이 고지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뭐 관고가 돼 있으니까 여자 사주가 관고다. 만약에 여자의 일주가 을축이나 경술이나 병진이나 김이면은 관고돼 있으니까 남편 일찍 죽는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관성에 대한 어떤 육신적으로 관성에 대한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관고에 해당되는 일주가 되고, 요거는 파란색은 다 뭐냐면 재고예요. 재고 일주에. 그러면 재고는 또 귀인이라 그래요. 재고는 귀인이라 그러고, 관고는 귀인이라고 안 하고, 관고는 남편 일찍 죽는다. 그럼 남자 사주에 이렇게 재고가 됐으면 처가 일찍 죽는다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묘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다 이제 재고 귀인이에요. 임술일주, 정축일주, 갑술일주, 신미일주, 무진일주는 일주 기준으로 할 때 재고 귀인이니까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경진일주는 뭐가 고에 들어갑니까? 임수가 고지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고지에 들게 되고, 개미일주는 상관이 고지에 들죠. 간목이 묘지에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병술일주는 또 자기 자신이 임묘해요. 그러니까 자기 임묘하는 거. 그러면 지가 죽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 일찍 죽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병술은 자기 임묘니까 자기 자신이 일찍 죽었다. 안 그러면 뭐 형제가 일찍 죽었다. 뭐 어, 형제는 형제의 또 사주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 자신 인묘였잖아요. 병술이면은. 병화는 인오술에서 삼합을 하니까 술토에서 묘지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인묘,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요절하는 사람이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기축은 뭡니까? 경금의 그거니까 역시 상관이 인묘했는 거고, 임진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자기 인묘죠. 임진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을미 같으면 뭡니까? 비겁이 이거는 그럼 뭐 간목이 인묘해서가 형제가 죽었다는 식이네요. 예,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무술 같으면 뭡니까? 그 병화하고 또 이것도 자기 인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절하는 거. 엄청 오래 삽니다. 뭐 무슨 일주면은 엄청 장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축일주면 어떻게 돼요? 신축일주도 겁재, 그러니까 겁재가 묘지에 들죠. 그 다음에 갑진일주는 뭡니까? 인성이 묘지에 들죠. 임수가 묘지에 드니까. 정미는 뭐가 묘지에 듭니까? 갑목이니까 이것도 인성이 묘지에 들고, 개축은 뭐가 묘지에 듭니까? 경금이죠. 경금이가 인성이죠. 이것도 인성이 묘지에 드는 케이스예요. 그럼 인성이 묘지에 들면 뭐 어머니가 뭐 요절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허황된 얘기라는 거예요. 인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인묘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묘됐다고 해서 해당 육친이 뭐 일찍 죽는다든가 이런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으로 인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묘라는 것은 자평진전에서는 인묘를 다루지를 안 해요. 인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면은 임수가 진토에 임묘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임수가 진토에 통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만약에 임수가 진토에 임묘해가지고 여기 진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술토가 만나가지고 술토가 진술충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은 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통근했는 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간에 병이 있다 그러면 병은 술에서 투출한 거예요. 투출했고 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술토에 통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 경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경술이 뭐 어떻게 경금이 술토에 통근했죠. 그리고 술토에서 경금이 투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임묘해가지고 누가 죽었다, 해당 육친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그 해석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맞으면 또 뭐 그렇게 써야 되죠. 그러나 현실에서 한번 보시면은 전혀 인묘 이론은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굉장히 배척해야 될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명리가들이 인묘를 굉장히 주장을 하죠. 근데 인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구조의 사주는 관성이 모두 투출해가지고 술토에 모두 인묘돼가지고 남편이 뭐 그러니까 만나는 쪽쪽 다 요절하는 거죠. 남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술토 속에 있는 관살이 투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용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금은 여기 술토 속에서 관살이 이렇게 어,
술토 속에 통근을 해가 있죠. 경금은 술토 속에 통근해 있고 또 술토 속에서 경금이 투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경술일주 이렇게 됐을 때 경술일주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관고했는 일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고했는데 주변에서 경술일주인데 뭐 일찍이 뭐 남편을 떠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것 이런 거 임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충분한 기간을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경술일주는 남편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이 생과부가 됐다든가 돌싱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 말을 조금 확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묘와 통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